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금을 엄청나게 살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바람에 국가 채무도 660조에 넘겨받아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천조의 천조. 천조요. 400조 이상이 늘어난 거죠. 400조 이상이.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공기업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 부채도. 사실 공기업 부채는요, 정부 부채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공기업이 만약에 망한다 이러면 정부가 들어가서 돈을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혈세들, 우리가 지금까지 낸 그 세금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낼 수밖에. 사실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에 넣지 않는 건 좀 상식에서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IMF 기준에는요, 공기업 부채 국가 채무에 넣습니다. 왜냐고요? 정부의 정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요, 공기업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공기업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조차도요, 공기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임대 확대, 주거복지 로드맵 만드는 거 어디서 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 누가 해요? 한국전력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디서 합니까?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요. 여기요? 다 박살났어요. 다 박살났어요.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다음 정부에 넘겨줄 부채가 100조가 넘는다고 해요. 100조. 보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472조 3천억이 공기업 부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가면요, 615조 8천억 원이 됩니다. 615조 8천억. 야, 100조가 넘게끔 지금 100조가 넘는 금액이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공기업 부채 100조 추가요 이렇게 붙였어요. 국가 채무는 400조가 늘어나서 올리고 공기업 부채는 100조가 늘어나서 넘기고, 이게 도대체 정부 맞습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500조가 넘는 채무를 넘겨준다. 5년 동안에 1년에 100조씩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에 100조씩. 아무리 국가 경영을 못해도 이렇게까지 못하고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국가 채무 자체가 장난 아니게 늘어나는 건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덜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곳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 올해 부채 규모가 132조 3천억 원입니다. 132조 3천억 원. 이대로 가면 2024년에는 180조 4천억 원으로 빚이 늘어납니다. 4년 만에 50조 늘어나요. 50조. 한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61조 4천억 원에서 76조 9천억 원, 15조 5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건보공단 빚 역시 마찬가지예요. 13조에서 16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세 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 건보공단 빚 합치니까 66조 8천억 원 늘어났어요. 66조 8천억 원. 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257.1%로 늘어납니다. 257.1%. 한전 153.9%. 건보공단 116.1%로 늘어나요. 116.1%. 이미 그전에
부채로 몸살을 놨던 게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이렇게 공기업이 박살날 정도면 진짜 엄청나죠. 엄청나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야, 이게 나라가 맞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기업 부채가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0만 원씩 아니 30만 원씩 10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뿌려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도 국가 부채 비율 얼마 안 늘어난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 채무, 여기에 공기업 채무, 지방정부 채무, 그리고 연금, 4대 연금의 채무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요. GDP 대비 100%를 넘깁니다. 100%를. 이게 여러분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국가 채무를 결정하는 요소로 한다면 지금 100%가 넘는다니까요. 지금 뭐 43.5%니 44%니 올해 연말까지 45%가 된다는 것, 이것은 약과라는 이야기예요. 약과라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 빚이 올해 연말에 840조가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는요. 거의 1000조에 육박합니다. 1000조에. 107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가 채무가 400조, 공기업에서 100조. 저는 그 외에도요. 4대 연금 개혁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충당금 부채라고 있습니다. 충당금 부채. 이게 일반 회계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여기다 일반 회계로 보충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충당금 부채인데 이거 감안하면요. 대한민국은 거의 빚공화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빚공화국이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신용평가기관들 있잖아요. 피치라든가 무디스라든가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볼 거냐. 만약에 신용등급을 하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피치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이 45%가 넘었을 때는 신용에 대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공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날 때는 신용 등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신용평가 기관들이요. 신용 등급 전망부터 일단 낮출 거예요. 전망을 안정해서 뭐 부정으로 낮춘다든가.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을 때는 지금 감당 못합니다. 실제로 공기업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신용평가 기관들도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세요.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죠. 압도적으로. 20.5%입니다. 일본이 16.4%고요. 영국 같은 경우 1.3%밖에 안 돼. 1.3%.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이게 OECD 평균보다가도요. OECD 평균보다가도 지금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공기업의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 결국은요. 공기업도 파산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못할 때 공기업도 파산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앞으로예요. 앞으로. 지금 공기업 인력 엄청 뽑고 있죠. 인력 엄청 뽑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와중에 공기업이 인력을 뽑는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지만
뭐 어느 정부건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 돈 쌈집 돈으로 생각을 해서 부채 내서 계속 퍼주고 있어요. 퍼주고. 이게 결국은 나라를 망조들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계속 퍼주고 있다는 건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